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1일 금요경마 1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경주수가 좀 늘어났어요. 원래 이제 금요 경마는 10개 경주를 시행했었는데 14개 경주. 대신 이제 일요일 날 부산 교체 경주는 6개 경주에서 5개 경주로 한 경주가 줄었어요. 이번 주도 경주 수는 좀 늘어났는데 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혼전도가 높았던 그런 부산 경마였던 반면에 이번 경주도 물론 혼전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번 주는 조금 그 기복마들이 대거 많이 몰려 나와서 그 루즈한 맛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배당보다는 좀 안정적인 배당 내지 또 그 허상의 인기마가 부러지면서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경마 자체는 좀 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갔었던 구경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종합집 백판이었던 요승 빅토리를 노리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햇빛 사운드랑 엮이면서 복승식이 245.6배였어요. 쌍승식은 뭐 450배가 나왔고 큰 배당을 모처럼 또 적중해냈고 여기 이제 4경주에 KO 바람의 달그리다 또 12경주에 킹더그레이의 그레이트 킹 5.7배, 5.1배 뭐 주력 단통으로 또 짭짤한 배당도 적중해냈는데요. 이번 주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4경주, 6경주, 8경주 그리고 13경주 요 4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인데요. 약간 이제 혼전도가 좀 있죠. 배당판은 뭐 4번마 하늘의 기상, 또 안쪽에 1번마 트럼펫 메이저, 2번마 기쁜 사랑, 3번마 막강 볼트, 6번마 화려한 태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인데 다만 이제 충마가 없다는 게 포인트죠. 하늘의 기상 같은 경우는 혈통적 개대시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체가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고 또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라면 굉장히 불안하고 안쪽에 1번마 트럼펫 메이저도 혈통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트럼펫 메이저, 하늘의 기상 이런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고 이번 경주에 실질적으로 대가리는 6번마 화려한 태양이에요. 이 화려한 태양이란 마필도 뭐 마치가 그렇게 크진 않은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좀 나오는 마필이죠. 뭐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화려한 태양은 1000m가 잘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이게 또 거리가 안 나오는 마필인데 발주가 이렇게 아주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1300을 계속 최근에 좀 뛰어왔습니다만 모처럼 1000m를 내려왔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선입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6번마 화려한 태양을 놓고 배팅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방은 아무래도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2번마 기쁨 사랑, 3번 막강 볼트 요 기술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만 기쁨 사랑 같은 경우는 뭐 조교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지난번에 편차가 좀 빠졌어요 경주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면서 나름대로 힘이 많이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태강까지 올라온 기쁨 사랑이 그래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6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이번 경기는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2번마 사랑미소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갑니다. 1번마 미스윅 명운, 또 4번 청풍여걸, 6번마 최강볼트, 외곽이 8번마 바운드 투데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여져요. 1번, 2번 막권. 2번 기쁜 사랑미소 같은 경우는 그 주행검사 때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름대로 지난번에 또 발주가 되는 모습을 실전을 통해서는 그때 발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던 마필인데 사랑미소는 제가 데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혈통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 약하고 뭐 지난번 정도의 발주라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나설 수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번만 사랑미소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1번 미스믹 명호 같은 경우도 마치가 조금 외상한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역시 공배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충분히 3자까지 갖다 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번 게이트라면 뭐 지난번에도 지난번보다는 상태감이 훨씬 더 올라왔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능력의 우위이 좀 드러났다 보여집니다. 큰 이변의 변수는 없는 그런 레이스로 게이트 2점까지 지니고 있는 안쪽에 2번마 사랑미소와 1번마 미스빅 명운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2번마 미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4번마 하늘의 뜻, 8번마 예스킨, 6번마 에이스우먼, 3번마 골드스타. 대끼리는 2번, 4번이 대끼리 형성할 텐데 2번, 4번의 대끼리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2번만 미오는 뭐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안쪽에서 단독 선행을 무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2번만 미오는 인정이 되는 반면에 4번 하늘의 뜻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했어요. 발주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정말 코스 이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미오가 있기 때문에 선행이 쉽지 않아요. 외곽에 붙어서 따라가서 될 상황도 아니고 또 뭐 미오 옆에 붙어서 또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2번, 4번의 대끼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대안의 마필은 딱 한두 밖에 없죠. 8번의 예스킨입니다. 예스킨 같은 경우도 역시 1000m가 적정거리입니다. 1300에서 착순권 5책에 계속 머물다가 뭐 지난번에도 4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편성으로만 보면 예스킨이 충분히 상위권에서 따라오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1000m라면 8번의 예스킨이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번, 4번이 대기로 팔립니다만 2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경주 국산마 6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배당판은 10번마 월드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7번 썬더엘리, 11번마 테스타 매직, 뭐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릴 테고요. 12번마 벨라미 공주, 안쪽에 2번마 천년 동안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뭐 월드선은 대략은 가야죠.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이번 경주가. 따라서 월드선 입장에서는 12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좀 유리해요. 다만 이제 월드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좀 어부지리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추임마이기 때문에 1200으로 늘어나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렇게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뭐 1200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월드선이 발주가 지난번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못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어쨌든 편성으로만 보면 무시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을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마 썬더엘리나 실마 테스타 매직도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이 마필도 썬더엘리 같은 경우는 데뷔전 1300에서 3착인데 편성이 너무 약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큰 의미가 없고 테스타 매직은 요 마필은 혈통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다만 문제가 힘이 워낙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뭐 확연히 늘어난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월드선이 좀 낮긴 합니다만 다른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외로 아주 큰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그 전까지 노리고 가면서 역시 숨어있는 복병 한두를 배팅의 축으로 과감하게 배당을 노려가는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난타전의 양상이죠. 4번 비바 빅토리, 7번마 보나걸, 5번마 만순, 또 8번마 굿 파크
구파크, 안쪽에 2번마 여왕의 정원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뭐 축마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마필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비바 빅토리가 지난번에 약간 경합을 하긴 했습니다. 선행 경합으로 뭐 훈련을 잘하고 나왔는데 안쪽에 2번마 여왕의 정원과의 또 다른 선행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바 빅토리도 인기에 비해서는 조금 메리트는 떨어지고 뭐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8번마 구파크예요. 구파크 같은 경우도 혈통도 기체는 나름 있어요. 다만 이제 힘이 이 마필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힘이 부쩍부쩍 붙어가고 있고 뭐 선의권에서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의권에 이번 경기는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되면서 또 힘도 차가고 있는 8번마 구파크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나골도 7주 만에 나왔어요. 13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조금 유리해요. 이 마필도 추위 마필이긴 한데 기본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는 게 좀 걸리고 따라서 저는 이 5번마 만순이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마필도 지금 그 걸음의 변화가 급격히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당판 자체가 뭐 약간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충마 없이 중구난방으로 팔릴 텐데 두 마리만 고르라 한다면 8번 구파크와 5번 만순 이 5번 8번 막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막권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막권이고요. 육경주 국산마 육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진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조금 나타전에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판은 9번마 올드코리안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6번마 슈퍼매직, 3번마 굿모닝, 8번마 고스트워리어, 안쪽에 2번마 골든 트로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올드코리안이란 마필은 1600으로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혈통적으로 뭐 큰 거리력이 문제가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에 조금 실망감을 좀 안겨줬다는 게 문제죠. 데뷔전에서는 뭐 발주가 안 돼서 막판에 날라올 때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1300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을 때 좀 쉽게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의외로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물면서 좀 힘겹게 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좀 걸려요. 따라서 월드코리안이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1600이 혈통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발 가지고는 어쩌면 월드코리안도 자칫 잘못하다가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6번마 슈퍼매직이 액면은 좋습니다만 이 마필도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16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퍼매직이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액면 쪽으로는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긴 합니다. 뭐 액면 쪽으로는 그렇게 능력마가 눈길을 끌지 않습니다만 1600이라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뭐 월드 코리안도 그렇고 슈퍼매직도 그렇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병한 둘을 노려갑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그런 마필이에요. 뭐 액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짭짤한 배당을 역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7번 퍼펙트 신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에 안쪽에 1번마 큰 마법, 2번마 대지의 희망, 또 5번마 피스베리, 9번마 육룡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퍼펙트 신화는 공백이 문제죠. 기본 능력은 뭐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퍼펙트 신화도 인기 1위에 부응하는 경주 성적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퍼펙트 신화를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조기는 굉장히 잘하고 나왔어요.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쪽에 뭐 큰 마법이나 대지의 희망 이런 발빠른 마필이 안쪽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도 쉽지가 않은 조건 따라가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역시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고요. 이번 경주 복병은 3번 한남루키예요. 이 한남루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 추임 마필이죠. 단거리 추임 마필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마들이 좀 많습니다. 안쪽에 1번, 2번, 또 7번,
또 9번마 육룡이랄지 10번 해피레이드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뭐 선두권 가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스 흐름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한남 느끼고, 뭐 단순하게 레이스가 유리하다 이런 것보다도 또 컨디션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모처럼 또 조경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거기에 또 다실바 기수라면 야무지 말무리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 컨디션, 또 레이스 흐름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남 느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8번마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배당패에 돌아갑니다. 뭐 태스크포스는 인정합니다. 여기에 5번마 천지챔프, 또 7번 어린 여왕, 8번마 예스파리, 10번마 초등특급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태스크포스는 지난번에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여유 있게 뭐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비록 승무자리는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승무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선행권에서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조금 믿음도가 떨어져요. 5번 천지챔프라는 마필도 최근 두 차례 경주가 정말 최선이었습니다. 더는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대길이라면 역시 믿음도가 많이 떨어지고, 9번 에스파리도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면서 승문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에스파리도 승무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초등특급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이 좀 쉽지 않다는 점은 역시 초등특급의 이선 전망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충분히 나와 있지만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복병을 노려가면서 태스크포스의 요 주력 한 방까지도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사인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그렇고 충분히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에 붙여서 주력 한 방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에그니스, 9번마 바로네스, 1번마 퀸즈블릿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그 밖에 뭐 4번마 프렌치걸, 또 8번마 알렉토 이런 마필이 팔리죠. 결론적으로는 세 마필, 인기마 세 마필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1번, 2번, 9번.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1번 퀸즈블릿입니다. 퀸즈블릿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3차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마필이에요. 우연히 3차로 온 것이 아니고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경주의 3차기 우연이 아닌 그런 마필입니다. 또 편성이 강하지 않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죠. 뭐 뚜렷한 선행마도 없어요. 사실 외곽이 10번만 아레나 정도 선행이라면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발주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퀸즈블릿이 이번 경주는 뭐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에그니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차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에그니스라는 마필은 지난번 레이스가 또 좀 잘 풀렸고 편성이 좀 약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바로네스가 승무전이지만 뭐 그 걸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교 강도도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지난번에 약간 그 근성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 막권은 1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변수가 좀 있죠.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역시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4번마 메이저선, 안쪽에 1번마 커크 미니스터, 9번마 담양영호, 8번마 더비골드, 7번마 신비한질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인기 마필 중에서 가장 나은 마필은 9번마 담양영웅이에요. 담양영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늑발을 하면서 뭐 제 경주를 망쳐버리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굉장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담양 영웅이 외곽에서 선행이 됐든 선의권에서 움직이든 충분히 또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안쪽이 2번 파티 투나잇과 5번만 행복한 질주예요. 파티 투나잇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김도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그 좋은 발주를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뭐 김원중 기수가 기승했고 안쪽 게이트라면 빠른 게이트 이탈 이후에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기가 막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행복한 질주는 김대영 기수가 아니고 다른 기수가 기승했다면 좀 더 나은 성적까지도 뭐 충마로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행복한 질주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유리합니다. 뭐 지난번 경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난 6월 23일 날 경주 때는 정말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김대영 기수가 기승했지만 행복한 질주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복병권에 있는 2번마 파티 투나잇, 5번마 행복한 질주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오면서 또 배당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I'm Your Father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1번마 디퍼런트 디멘션 또 외곽에 11번 생일 기쁨 뭐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테고요. 7번마 질주의 신 2번마 미지마고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8번마 I'm Your Father는 강추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뭐 부담 중량 3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부산 광역시장배 쟁쟁한 마필들과 해결해서 뭐 우승까지 거머쥔 마필이고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I'm Your Father를 보병으로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I'm Your Father를 놓고 했는데 생각 밖으로 바람도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생각했던 것만큼 뭐 배당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배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I'm Your Father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된다. 충마로 인정이 되고 액면으로 한번 보면 뭐 디퍼런트 디멘션이나 생일 예쁨이 좀 나보이긴 합니다만 요 대끼리 순대끼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기로 또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마필이에요. 이 안쪽에 2번 미즈마고하고 3번 각별한입니다. 미즈마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승 거머졌는데 편성은 물론 이번 경주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세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너무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미즈마고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고 3번 각별한 같은 경우도 뭐 공백기 이후에 지난번에 적응을 해내는 그런 모습 또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각별한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2번만 미즈마거나 3번만 각별한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8번 최강 포스원, 9번 최강 전력 이 두 마필이 뭐 압도적인 대끼리 형성할 텐데 대끼리는 조금 위험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밖에 5번마 응립 여수, 7번 곧장 안쪽에 2번마 유성 퍼스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최강 포스원은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반면에 9번 최강 전력은 요건 조금 위험합니다. 최강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뭐 상강경주의 세 번째 경주였었죠. 그런 굵직한 대장 경주에 나와서 절전을 펼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안 되는 마필인데 거기 나가가지고 꼴찌를 하면서 제가 볼 땐 기가 좀 꺾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6월 18일 날 구마신, 물론 그때는 잘 뛰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상승세가 좀 꺾였다는 점에서는 최강전력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복병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7번 곧장이 지난번에 역시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 조교 강도를 지난번보다는 끌어올려놓고 나오면서 상태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곧장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아주 큰 배당은 안쪽에 일본 우승최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우승최고라는 마필도 뭐 전형적인 추임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약간 단거리 추임마의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우승최고도 뭐 최근에 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의외로 막판에 한 발을 쓰면서 배당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이렇게 아주 빡빡한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약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또 앞서는 좀
두껍게 흘러가면서 조금 페이스를 빨리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우승 최고의 막판 오브리리 취입도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최근 포스원이 뭐 상태감도 좋고 상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나름 가능성이 있고, 비인기 마필 복병권에서는 7번 곧장하고 안쪽에 1번 우승 최고,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혼합 4군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죠.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정말 믿음도로 갖기에는 많이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3번마 투펠로, 2번마 하나세상, 또 9번 핫커맨더, 8번 타임캐슬, 또 6번 플라멘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투펠로란 마필도 지난번에 정말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16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물론 6월 23일 날 1600에서도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능력 이상의 결과를 연출했던 마필이 투펠로이기 때문에, 지금 1600에 지금 조성군 교수가 계승해서 많이 팔립니다만 못 믿는 마필이고, 2번 하나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 끝에 입상을 지켜냈는데 승문제는 부담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세상도 믿음도 좀 떨어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병마들이 좀 은근히 많습니다. 액면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유리한, 그리고 또 걸음의 변화, 컨디션의 변화가 좀 일어난 마필들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뭐 그 중심에는 정말 제가 좀 노리고 있었던 관리형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놓고 가면서 주력 막권도 안쪽에 2번, 3번보다는 오히려 복대보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정말 철저하게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경주인 14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하이퍼루프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는데요. 여기 5번마 로켓 블레이드, 11번마 에이스 파워, 7번마 에이스 글로리, 또 안쪽에 4번마 BKCA. 충만은 없습니다. 하이퍼루프가 지난 6월 16일 날 1800에 나왔을 때 방송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졸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난번 1400에서는 인정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승도 아니고 준우승입니다. 정말 끝걸음의 여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물론 뭐 하이퍼루프라는 마필이 단순하게 선행만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지난번보다도 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부담 중량은 또 1kg가 늘어났고, 따라서 하이퍼루프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번 로켓 브레이드가 그래도 1400이라면 지난번 하이퍼루프에게 지긴 했지만 이번 경주는 하이퍼루프를 이길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안쪽이 인더백하고 3번마 기프트드 선이에요. 기프트드 선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좀 더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프트드 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안쪽에 1번마 인더백 같은 경우도 그동안 2등급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뛰는 모습을 보면 뭐 속된 말로 좀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그런 모습. 근데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조교 강도를 좀 끌어올려놓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모처럼 정말 조교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거기에 하만식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담당하면서 모처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인더백이라면 국산마 3군에 55kg라면 가능하죠. 이번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더백, 상태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1번 인더백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역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3번마 기프트 선도 마찬가지 조건. 따라서 이번 경주는 하이퍼루프, 최고 인기 마필조차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인더백과 기프트 선, 요 보병권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